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 예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레오파드2 작품 감상실 10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A4 터키군, 그 다음에 A5 스웨덴, A6 독일군, A6 캐나다, A6인데 요건 이제 내부 재현 독일군입니다. 네. 요건 A7 독일군, 요건 A7 독일군, A7 플러스, 여기는 최신형 A7V,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모았습니다. 자, 우리 저 교수님도 2가지 만들어 오셨는데, 네. 요즘 레오파드2가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예. 하여튼 뭐 베리에이션이 다 나온 것 같은데요. 거의 웬만큼 나왔죠. 예. 인기가 있는 거죠. 네. 예. 이런 현형도 이렇게 나온 게 있을까 싶네. 그 에이브럼스 빼놓고는 없죠. 그렇죠. 예. 그나마나 이게 독일 장비죠. 예. 제가 예전에 티거2를 퀘니스티거라고 독일인들은 절대로 부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레오파르트는 독일인들은 어떻게 부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레오파르트. 아닙니다. 예. 레오파트. 제가 네. 이거를 이제 이 타미야 키트 이번에 만들면서 예. 이게 현용 장비니까, 그리고 예. 실전 배치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하고, 근데 독일인들이 확실히 자기 자국 장비니까 독일인들이 유튜브 비디오를 많이 올려놨어요. 예. 정말로 40개 이상의 비디오를 다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기자들도 그렇고 장교들 레오파드 2A 7 파우라고 발음합니다. 예. 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는 레오파드, 이게 트가 발음이 안 나요. 레오파드. 레오파트. 예, 2A. 예. 그러니까 이게 7이면 7, 뭐 그다음에 플러스 그럼 플러스. 이거는 뭐 그래서 파우 이런 식으로, 섹스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 지방마다 뭐 다르다면서요? 물론 레오파르트 이런 사람. 이게 이제 옛날 노인들이나 예. 남부 쪽에서 2차 대전 전후에 있던 발음인데요. 예. 영어도 비슷하듯이 이 190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는 거의 없어집니다. 이게 언어도 현대화되면서 많이 변하면서 도구도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알 발음을 거의 안 하대요. 예, 안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는 뭐 슈베르트도 슈버트예요. 그냥 슈버트. 그러니까 프로블렘을 포블렘. 예, 포블레마. 예, 포블레마 이러는데. 자, 뭐 이런 잡담 그만하고 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씩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일단 한쪽으로 몰아놓으면서 네. 준비한 거 하나씩 보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는 레오파드2의 초기형. 네. 이게 레오파드2 A4입니다. 네. 그래서 독일이 생산한 마지막 배치 버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포구에 요게 있잖아요. 여기 네네, 포구 조합 장치라 그러나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초기형에 이게 없었죠, 이게. 네, 없습니다. 네. 이게 맥 모델. 네, 교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죠? 네네. 예, 만드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거를 이탈리아리도 만들었었거든요. 네. 이건 뭐 이탈리아라고 이거밖에 없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멍에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연결식 트랙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 되게 예, 튼튼하고 예. 예, 조립도 쉽고요. 예.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키트 자체 되게 튼튼하고 설계 잘 돼 있고, 고증도 해봤는데 굉장히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키트들은 단점이 있는데, 예. 이 멍 키트의 유일한 단점이 뭐냐 하면 요 배연기, 여기 예. 요 배연기가 예. 실제보다 조금 작아요. 조금 작아서 예. 요거를 시중에서 따로 요것만 그 구입해가지고 요것만 간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의 그 비율이라고 그러죠. 예. 아마 그것도 일반인들이 보시면은 뭐 거의 못 느끼실 텐데, 예. 그것만 제외하고는 거의 실물에 가까운 그런 모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 제가 약간 태클을 걸자면, 네. 요 사이드 스커트가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예. 실상은 이게 A4 마지막 후기형부터 이 사이드 그렇죠. 스커트가 예.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걸 이제 몇 번 써보고 하니까 이게 자꾸 깨졌다 그래요. 이게. 네네. 그래가지고 이걸로 다시 바꾸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5도 이걸 사용을 하고, 네. 그다음에 A6 초기형까지 이걸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보면 이 보더 모델 레오파드 2를 사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요 사이드 스커트 같이 들어있어요. 보더 모델 게 결국 준비를 못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이 보더 모델 맨날 욕하지만은 4호전차하고 레오파드 2는 상당히 좋아요.
그건 의외네요. 네. 아, 이게 초기 제품이에요. 사춘발리 만들어 본 것 같은데. 초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면은 이런 사이즈 스커트가 들어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뭐 재질이 바뀌었는지 요즘 다시 이걸로 바뀌었더라고요. 저 이걸로.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네. 처음 나왔을 때 없었잖아요, 딴 게. 네. 그러니까 별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네. 자, 두 번째로는 역시 A4입니다. 네. A4인데 이거는 터키, 뭐 튀르키예. 이건 이제 이탈리아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건데 이게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이제 같이 보여드리는 김에 한꺼번에 다시 하는데 이게 튀르키예 군인데 요 기본색 이걸 제가 3번을 다시 칠했어요. 이거를. 근데 처음에 데저트 옐로우 썼다가 보니까 뭐 사진하고 비교하면 영 아닌 것 같아서 딴 것도 했다 해서 제가 어떻게 조색을 해서 썼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썼고 자 그리고 이 전차병은 그냥 아무거나 하나 그냥 머리만 살짝 내는 걸로 해갖고 정체를 알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튀르키예 군이 IS랑 싸우면서 이제 많이 부서졌잖아요. 이게 그렇죠. 10여 대가 부서졌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사용을 하던 그런 레오파드 2 A4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많이 갖고 있죠, 터키에서. 그렇죠. 예. 그 개수하려고 독일하고 협상하다가 독일 의회에서 거부했죠. 예. 예.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자, 세 번째는 레오파드 2 A5. 지금부터 이제 앞에 뾰족한 후기형들이 나옵니다. 이게 저 스웨덴군의 레오파드 2인데요. 이게 STRV 122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 1990년대 초부터 이제 차기 전차로 선정을 하면서 그때 뭐 전차 몇 가지 없으니까 그렇죠. 챌린저 2, 르클레르, 레오파드 2, 그다음에 M1A2 이렇게 네 가지를 갖고 심사를 하는데 일단 챌린저 2는 그 기한 내에 그 필요한 대수를 준비를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를 비교 심사하는데 르클레르가 그 다음에 또 탈락을 하고 그래서 M1A2하고 레오파드 2를 비교 심사를 한 끝에 1993년도에 이게 레오파드 2가 선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20대를 도입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도입하는 도중에 이제 또 써야 되니까 독일에서 160대의 레오파드 2 A4를 빌려와서 그래서 STRV 121입니다. 요건 122. 그래서 121을 쓰다가 이제 이게 다 배치가 되고 나니까 독일에서 빌려온 거는 100대 돌려주고 60대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저 레오파드 2 A5인데 이게 그래도 이 보면 증가장갑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상면 장갑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게 여기에 저 도입하면서 이건 그 베트로닉스 저 데이터버스를 탑재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당시로서도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레오파드 2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 하비보스 키트예요. 하비보스. 이게 저 하비보스께 지금도 시중에서 뭐 한 3만 원이 안 돼요 이게. 그렇죠. 되게 싸죠. 예. 되게 싼데 실제로 만들어 보면은 뭐 조립성이 싹 좋은 건 아닌데 뭐 그냥 그런 대로 만들만 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거 이제 하비보스제. 이거 하비보스밖에 안 나오죠 이거는. 그래서 그렇죠. 예. 이거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특이한 이 위장무늬.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웨덴군의 STRV 122 스트린드바간 있네. 레오파드 2 A5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실 거는 이제 타미야제 레오파드 2 A6. 이건 이제 2000년에 나온 레오파드 2 A5 키트에다가 포신만 길게 해갖고 예. 이렇게 바꾼 거죠. 근데 뭐 이거 뭐 아시다시피 타미야제 뭐 굉장히 조립성 좋고 뭐 엄청나게 만들기 쉽고 그래서 이거 일사천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저 한 가지 특기사항은 이거 붙여보신 적 있어요? 이 애칭 이거? 예, 저 해봤습니다. 이게 잘 붙은가요? 조금 고생한 기억은 있네요. 이게 희한하게 이게 붙는 데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예. 동그라니까 이게 붙여야 되는데 예. 은근히 안 붙어. 예. 이거 붙이느라고 진짜 고생했어요. 이거 붙이느라고. 그래서 그게 좀 한 가지 유의점이고 그 다음에는 좀 한 가지 제가 가르쳐드릴 것은 여기 이 밧줄이 X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 A7 시리즈 이후는 밧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X자가 아니고 보시면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 저 화면 같은 데서 보면은 저게 A6냐 A7 이후냐 할 적에는 물론 여기 보면 부풀어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를 딱 보면 바로 티가 납니다. 그래서 밧줄이 X자로 돼 있으면 A6 요렇게 돼 있으면은 A7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예외가 있는 것 같던데요. 제가 있나요? 비디오 보면서 네. 이
이게 견인 케이블이잖아요. 예. 이거를 매는 방법이요. 이 A7이 나오면서 예. A7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돼 있다고 하는데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덴마크 사양이나 노르웨이 사양을 봤더니 예.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요. 예. 이렇게 동그랗게 감은 애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실 그 배치된 부대의 뭐 지휘관들에 따라서 예. 조금은 다른 상황이 존재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아닌 말. 다른 방식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예. 뭐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예. 뭐 아닌 말고. 타미야 A6. 자, 그다음에 요 레오파드 2 A6 CAN 캐나다군입니다. 예. 와, 이거 뭐 기똥차지 않습니까 이거? 이게 저 원래 키트에도 이 철망이 들어 있는데 이게 그 별매 이 애칭으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저 이성철 씨라고 우리 예전에 저 모델러 2000 할 때 필진도 많이 해주셨고 이게 저 상당히 좀 그 재주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걸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라이필드 키트. 라이필드 거 만들어 보신 적 있어요, 이거? 아, 레오파드 2로요? 네. 아니요. 저 라이필드 아직 못 궤돈 조립해봤어. 궤돈 조립해봤는데 아무튼 이게 그 2000년대 초중반에 아프가니스탄에 미군하고 뭐 독일군 뭐 캐나다군도 파견이 돼가지고 그때 활동을 하는데 캐나다군이 독일에서 레오파드 2 A6를 빌려갖고 그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실전에 적용이 되니까 이 슬래트 아머를 전부 다 달아가지고 사용을 했고 특이한 건 이게 파라솔이 있습니다. 이제 햇볕 가리려고. 저 이쁘게 잘 만든 것 같은데 아무튼 파라솔이 있고 그래서 이게 아프간에서 철수하고 나서는 이걸 독일에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A4에 증가 장갑을 한 새로운 형식의 레오파드 2를 도입을 해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다. 지금은 이 형식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A6인데요. 이거는 라이필드의 내부 재현이에요. 이게 저 교수님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합의페어 때 네, 맞습니다. 거기 이거 들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 유성민 씨라고. 저도 거기 가가지고선 이제 레오파드 2 작품 감상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좀 잘 만든 거 있으면 스카우트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리번 하다가 이게 딱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이분이 또 그러냐 그럼 해주시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내부 재현인데 와 이걸 이렇게 빨리 만드셨어요. 나온 지 얼마 뭐 되지 좀 되긴 했죠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포탑 요 안쪽 바스켓이 다 재현이 돼 있죠. 그리고 요걸 이제 좀 뜯어보면 이거 내 무서워 근데 이거 하면 진짜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뭐 포탄이다 뭐다 다 돼 있어요 재현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요 안쪽에도 이렇게 내부가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웃기는 게 이게 엔진 엔진 데크 안에 또 엔진이 있습니다. 이게 엔진인데 이게 엔진 팩도 엔진이 또 파워팩이 빠집니다. 파워팩이 빠진다. 이게 나 부서질까봐 근데 나 무서워 진짜 이게 파워팩이 빠져 이렇게. 기똥차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네. 그 이제 이거 파워팩 들어 올리는 디오라마도 만들 수 있겠죠. 이 기억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완성을 하셨어요. 이 대한민국에 이거 만든 사람 몇이나 되려나? 진짜 이거 이 도색하고 그러면은 5명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굉장히 빨리 만드시고 이분 뭐 예전에 뵌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말씀 나눠보면은 집에 굉장히 만든 게 많이 갖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좀 만드시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게 라이필드제 내부 재현 A6입니다. 이거 다시 달려면 시간도 걸릴 테니까.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유성민 님이 만드신 레오파드 2 A7. 이거 라이필드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열려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A6 내부를 저희한테 빌려주시면서 이거 만드시다 마셨나봐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기왕하는 거 다 그럼 완성해서 주겠다 해가지고 이걸 하나 더 해주셨어요. 와 이걸 두 개를 다 이제 같은 사람이 이걸 다 만드신 거예요. 이거. 대단합니다 이게. 이게 좀 그래서 다른 것과 좀 그 차별점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데 문도 안 닫고 이런 데도 다 일단 열린 상태로 놓고 해가지고
요 뒤쪽에도 이 패널이 열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 장갑판도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A7입니다. A7인데 이 사실은 요 A7이 난 아이필드에서 이걸 내긴 했지만 이게 어차피 이거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 수분돼 있다 아마 지금 다 개수됐을지도 몰라요. 이게. 예. 그래서 모든 A7V로 개수가 끝나면 이름을 A7V가 아니라 V를 떼고 그렇죠. A7으로 하겠다. 예.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건 그러니까 옛날에 A7입니다. 그래서 이게 20대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는 A7 역시 요건 라이필드가 아니라 맥모델. 요건 우리 영보 씨가 만들었습니다. 영보 씨가 이게 만든 지 꽤 오래됐는데 영보 씨 이거 할 얘기 좀 있어요 혹시? 독일 연방군이 2014년 10월부터 A7을 사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현용의 강점을 가진 맹이 2016년에 발매한 키트입니다. 제품 코드는 티라노사우루스 27번인데요. 티라노는 쥐라기 최강의 육상 공룡이죠. 발매 즉시 3개를 샀는데 재미있는 점은 박스아트가 인쇄된 상자가 완전히 덮이지 않았습니다. 2016년쯤은 중화권 플라모델의 춘추전국 시대라고 해도 좋을 만큼 신규 제조사가 생겨나던 시절이고 특히 신흥 메이커인 맹과 더불어 타코미 서로를 적극적으로 비난하며 피 튀기는 경쟁을 하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출고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현재는 맞는 상자에 인쇄를 해서 출고하고 있죠. 요 전체명은 맥모델제인가요? 같은 시기에 발매했던 벨메를 사용했고요. 요즘 위장무늬를 올리다 말았어. 위장 뭐라 그러나? 제가 지금 차체를 보고 있는데요. 예. 디테일이 타미야 거보다 훨씬 더 좋네요. 예. 그러니까 빠진 부분이 많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예. 애칭으로 재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립에 요령이 필요하지만 굉장히 좋은 키트입니다. 원래는 차체 전면에 다 덮었었는데 예쁘게 매듭을 맺기가 어려워서 일부러 뺐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전차를 쭉 돌려서 후면에 보시면 후면에는 이 독일 전차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차간 거리 표시기라고 해서 야간에 작전을 할 때 최소한의 불빛으로 이 앞차의 십자가가 25m까지는 십자로 보이고 50m까지는 일자, 그 이상 멀어지면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차간 거리를 즉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독일 전차의 전통이죠. 옛날 2차 세계대전부터 유구하게 내려오는 독일 전차의 전통이기 때문에 이 독일 전차를 만드시는 분들은 그 십자를 빼먹지 말고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 심영보의 주장입니다. 예. 아직 2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른 위장으로 만들려고 했더니 이 7 시리즈가 전부 다 개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 그 키트도 개수를 하세요 아예 그냥. 개수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제 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라이필드도 그렇고 맹도 그렇고 이 서스펜션을 토션바처럼 이렇게 넣어서 조립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외관상으로 가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하면 주저앉을 것 같아요. 무게도 상당해요. 네, 꽤 무겁죠. 근데 얘가 보니까 좀 주저앉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궤도도 정말 제대로 만들고 나니까 이렇게 다 가동이 되고 굉장히 튼튼하고 좋은데 서스펜션이 만들고 5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스펜션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난 처음 할 때부터 붙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그리고 밑으로 들어갔어. 아까 보여드린 그 A6 내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워요. 무게가. 나중에 가면 이게 주저앉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주저앉는 것을 막으려면 첫 번째, 7번째 로드힐을 접착을 아예 해버리면 주저앉는 일이 없으면서 나중에 한번 이 지면에 따라 밀착되는 것을 바꾸고 싶다 할 때 1번, 7번을 빼고 나머지 바퀴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은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맥모델 A7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맥모델인데 A7 플러스예요, 얘는. 네. 근데 이거 제가 만들다가 이게 문제라고 제가 그랬잖아, 제가. 그래가지고 하다가 지금 완성도가 약 한 60% 내지 70% 정도 만들다 말았어요.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뭐 일단 위장 문의를 해놓으니까 그럴싸하네요, 이게.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는 사실은 A7보다 이게 이전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2010년도 유로사토리에 이게 전시가 돼가지고 예, 광고를 했는데 독일군이 여기서 비싼 사양 다 빼버리고 그리고 A7을 20대를 도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사실은 나중에 이제 A7V 같은 경우도 뭐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증가 장갑을 할 수 있는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걸 아마 거기 나중에 전쟁 나무 사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뭐 이런 것도 만약에 전쟁 나무 이제 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A7 플러스인데 이게 사막 도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유로사토리 2010년 당시에 요 사막 도장을 요 바탕색은 이제 뭐 옛날 같은 거 다크 옐로우잖아요. 근데 이게 그 타미야 그 목가판색이 있어요. LP16인가? 그게 딱 이게 맞더라고 색깔이. 목가판색이고 요 브라운은 조색을 했고 이게 검정색인데 요 전시회에선 검정색이지만 지금 현종으로 나오는 독일군 사막 3색 위장은 이 올리브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거 끝나고 나면 이거 다시 칠하려고 해요. 칠 다시 하려고 하니까 그때 좀 더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보여드릴 일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A7 플러스 맥 모델쯤입니다. 맥 모델. 근데 저도 만들어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증거 장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막 붙이다 보면은 약간씩 좀 어긋나긴 해요, 이게. 근데 어긋나도 일단 붙여놓고 뭐 색칠하고 하면은 뭐 별 티는 안 납니다. 그래서 요 포신은 또 메탈 포신 들어 있고요. 그래서 뭐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좀 만족스러운 키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담이지만 요 브론코에서 나오는 레오파드 2 궤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이 디오라마 TV를 하면서 브론코 궤도의 그 잘못된 궤도들이 몇 개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단 M60 그 A3 캐타필라 있잖아요. 그 팔각으로 된 거. 네. 그거 일단 스포켓에 안 맞는다는 말씀 네. 드렸고 판턱에도 안 맞는다는 말씀 네. 드렸고 근데 얘는 맞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얘를 이제 만들어 놓고 한참 숙성을 시키다가 여기다 이걸 달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스프로켓은 맞아요. 맞는데 이 센터 가이드가 두꺼워가지고 앞바퀴 안 들어가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잘랐어요. 그 부분만 또. 이 브론코 궤도가 이게 은근히 좀 속을 썩입니다. 뭐 디테일은 뭐 옛날에 나온 거라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궤도였지만 지금 시각으로 보면 맥 모델이나 라이필드에서 나오는 것보다 디테일이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 일단 유념을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A7 플러스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타미야의 신제품 A7V 이건 우리 교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 감상이나 하시고 싶은 얘기를 좀 마음껏 해주시죠. 이걸로 가리키시면서 예. 예.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첫 번째 조립부터요. 예. 전통적인 타미야 전차 키트 치고는 부품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A7 EV가 부착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 제법 많고 예. 그래서 다 만들고 나면 무게도 되게 묵직하긴 한데 예. 일단은 그 부품도 많거니와 두 번째로 타미야 이렇게 지금 전차 쭉 만들다 보시면은 되게 고민이 뭐냐 하면 특히 현형 전차들이 이 스커트를 이 차체 위에다가 붙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나중에 트랙을 도색하고 난 다음에 스커트를 붙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도색을 이게 이제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이걸 도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걸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 이런 식이 되는데 타미야는 그 문제를 굉장히 깨끗하게 해결을 했어요. 뭐냐 하면 예. 얘는 반연결식인데 이 트랙을 먼저 조립해서 예. 트랙을 도색을 안 하셔도 예. 차체 위에 스커트를 붙여도요 이 전체 차체 상부를 완전히 떼가지고 끼웠다 붙였다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자주 그러면은 헐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콱 붙이지 않으면 이렇게 틈이 나지 않느냐, 그렇게 이거는 안 되게 돼 있으면,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붙이지 않고 내버려 두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이 고정되는 이 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누르면 꽉 들어가거니와 이 앞에 거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걸 일단 꽉 끼워버리면은 완전히 꽉 잠기는 거죠. 예. 그래서 도색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시는 분한테는요 굉장히 편한 예.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도색한 다음에요 티가 안 나요. 이게 예. 이게 뭐
틈이 벌어진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어서 예. 이 도색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편리하게 설계가 된 키트입니다. 예. 근데 두 번째로는 길고 이런 큰 부품들이 예전에는 타미야가 좀 얇아서 이렇게 손으로 쥐면 약간 물렁물렁거리고 했는데 예. 이전보다 최근에 나온 전차들이 플라스틱이 굉장히 단단하고 예. 두껍습니다. 그래서 예. 무겁고 상당히 튼튼합니다. 음. 그게 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제 흰 박스에 들어있는 거를 화이트박스. 그거 보면은 이 페리스코프나 모든 투명 부품에 마스킹이 들어가 있는데 예. 아래 안하고 밖이 다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투명 창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물처럼 도색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은 예. 밖에만 이렇게 도색을 하면은요 안에가 텅 비어 보이거든요. 뭔가 예. 비현실적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안에도 도색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그런데 얘는 마스킹이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양옆으로 이렇게 붙이게 돼 있어서 그런 배려도 굉장히 일일이 다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배려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요즘에 타미야 스타일대로 세마이 커넥팅 트랙이죠. 예. 굉장히 편합니다. 예. 그리고 조립도 굉장히 빨리 끝나고요. 예. 도색할 때 문제 없고 단 한 가지 반연결식이니까 예. 도색하느라고 이제 자주 이렇게 연결한 걸 끊어내고 하다 보면은 제가 한번 보니까 한 7, 8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자주 끊어내다 보면 거기가 헐거워져서 예.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그 한 군데는 이렇게 접착제로 고정시키시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또 끊어져가지고 떨어져요. 예. 예, 제가 여러 번 도색하느라고 자꾸 이제 끊어내다 보니까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간 아쉬운 점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한 가지는 뭐냐? 제가 요거를 제작하기 위해서 독일인들이 만든 유튜브 비디오들을 거의 40개를 넘게 찾아봤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멀리 보시면 안 보이시는데 근접에서 찍은 그 사진들을 보면은요, 그 예. 비디오 보면은 이 뒤에 이제 후방 카메라가 있거든요. 예. 예, 요게 이제 요것도 크기가 레오파트가 이제 크기가 다 변해요. 예. 근데 그 최근에 우리나라 흑표전차처럼 예. 카메라가 이제 레오파트 최근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 차체 후부 카메라 이 박스가 굉장히 커지면서 예. 요 안테나가 있어요. 예. 요 안테나가 길게 이렇게 올라와서 안에 끝에 봉은 이렇게 조금만 구로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요게 안테나가 되게 가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찍는 동영상에서는 안 보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조금만 가까이 가면은 보이거든요. 예.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 제작했는데 또 사고가 나서 이렇게 도망가는데 어디 있습니다. 저는. 예. 근데 그거를 요구하는 건 조금 무리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그거 예. 워낙 가는 아주 뭐 0.1mm 황동 철선을 가지고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뭐 그건 그렇다 쳐도 한 가지 뭐냐, 이게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요거는 키트에 없습니다. 예. 예, 요거는 이제 스텐실로 도색을 한 건데 기동훈련 보면 다 붙어 있어요.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좀 있어요. 예. 뭐냐, 이게 전차가 제식이 A7V이지 않습니까? 예. 독일에 1차 제전 때 처음 투입한 전차가 A7V입니다. 예. 그거 독일인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은 세 자리로 해서 중대하고 요 플래툰 나타내는 이 세 자리 예. 그 넘버링이 독일이 처음 시작하거든요. 예. 이거를 지금 다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데칼로 할까 그랬더니 이 숫자가, 그래서 여기 이 파인빌드 스튜디오에 계신 이제 황선희 실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숫자가 일반적인 그러한 숫자하고는 좀 모양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스텐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요것이 이제 실제로 지금 실전 배치된 393 대대의 전차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재현한 건데 요거는 타미야가 데칼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거의 30몇 대가 이미 지휘전차 보니까 001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기동훈련 보면 다 붙어 있어요. 예,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붙어 있으면은 좀 멋있어 보입니다. 그럴 것 예. 같아요. 예, 그거만 그 점이 아마 제가
조금 아쉬웠다는 점. 저 사실은 이거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 예. 그냥 안 했어요. 어. 힘드실까봐. 예. 네, 해오셨네요. 네네. 자, 일단 어쨌든 뭐 잘 봤습니다. 이 키트 참 좋네요. 아,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근데 빨리 못 만드실 거예요. 왜냐면 애칭이 이 바스켓이 4개가 있어서요. 예. 이게 애칭이 스테인레스 애칭이라서 예. 탄력성이 좀 있어서 예.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이 인형은 어떠시던가요? 인형은 우리나라도 양모라고 부르죠. 베레모하고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이 헬멧이 두 사양이 있는데 예. 이 헬멧은 이게 전투 중에 쓰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이 들어가 있는 점이 좀 좋고요. 뭐 이제 여기 견장 같은 거 이런 국적 마크도 다 이제 데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좋고 약간 아쉬운 건 이제 얼굴이 이렇게 플라스틱 사출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진처럼 또렷해진 최근에 타미야 그 보병 세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디테일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차피 지금 실전에서 헬멧을 쓰고 있는 전차병들은요, 이 얼굴을 위장색을 다 바릅니다. 그러니까 살색을 드러내는데 이거를 왜 그러냐? 요즘에 우크라이나에서도 많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전차 승무원들이 얼굴을 내밀면 저격수들한테 당해요. 그래서 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이 실전 연습할 때는 다 얼굴에다가 위장색을 제대로 다 꽉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를 그냥 바른 모습을 표현을 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고글이라고 그러죠. 고글도 투명 부품으로 따로 해서 굉장히 실제 모습과 비슷하게 재현을 했습니다. 그 점 같은 거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위장 크림을 발랐기 때문에 네, 위장 크림. 얼굴에 윤곽이 없어져서 네. 카메라가 초점을 못 찾습니다. 근데 나 이거 지금 깨달은 건데 예. 이 헬멧이요. 이게 예. 우리 저 소련군 헬멧 같은 그런 걸 안 쓰고 이게 미국 헬멧 같은 걸 쓰고 있는. 다시 바뀐 거예요. 요즘 바뀐 건가요? 이게 새 헬멧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안 나와요. 근데 독일 전차병들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둘이서 이렇게 기재하고 전차병들 얘기는 가만히 들어봐서 보니까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인터넷 쳐보니까 나옵니다. 이게 전차 헬멧이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습니다. 바뀌면 예. 옛날에 인형 못 쓰잖아. 그래.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급된 양이 뭐 700개 정도 지급됐다고 지금 현재. 예,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래서 베레모는 양모입니다. 그래서 양모라서 그냥 일반 평소에는 그냥 쓰고요. 실전 연습이나 실전 투입이 되면 이제 헬멧 쓰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도 한 700개면 한 170대 정도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근데 앞으로 그쪽으로 다 간다고 합니다. 헬멧으로. 자, 일단 10개 작품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 저 레오파드 2라는 게 뭐 나초 삼색이 워낙 많으니까 좀 식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오늘 뭐 나름 알찼다고 자부를 하도록 하고 저는 이렇게 다양한 레오파드 2는 처음 봅니다. 우리 저 다음 작품 감상실은 메르카바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